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위기 상담 오늘이 14번째 주간이 되겠군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고, 이제 기말 시험이 앞에 있습니다. 23일까지 시험을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도 거의 끝날 때가 됐군요. 오늘은 이제 위기 상담 과정 속에서 위기 문제 평가와 핵심 문제 파악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위기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지루한 부분도 있고 또 이론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위기 상담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의미들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 문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핵심 문제 파악이라는 이런 주제에서 볼 때 위기 문제에 대한 평가는 평가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평가는 인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또 인식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적인 행동 차원에서 또 어떤 행동에 큰 충격과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다뤄져야 된다. 어떤 사건, 사고, 문제가 나타났을 때 머릿속에서 인지로만 파악할 수도 없고 감정으로만 파악할 수도 없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양적인 문제로만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문제를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이것은 위기가 크다, 적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다, 걸리지 않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감정의 상태를 헤아리고 현재 필요가 무엇이며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내담자가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감정 상태가 건강한 것인가, 또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인가,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가, 그것을 상담자는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내담자의 정서를 완화시키고 내담자의 위기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위기를 만난 당사자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온 내담자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면 문제 상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정확한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하고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상담자의 그런 정확한 눈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오늘 또 이렇게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엊그제 위기를 만나서 지금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위기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개인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직장과 사회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어제도 공휴일을 지나면서 우리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화재도 일어나고 또 뭐 저기 포항제철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죠. 계속해서 이런 급박한 갑작스러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가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동료들 속에 가족 가운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위기를 준비하는 상담자의 어떤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핵심 문제를 찾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위기를 만난 이후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또 자기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진다든지 흔들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상생활이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얼마나 달라졌다면 그것은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상담자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무기력한가 사건 사고가 클수록 위기가 클수록 현실감이 떨어지고 또 문제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도 스스로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아니면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이런 큰 위기를 만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지고 심지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또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가벼운 일도 결정하지 못하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온전한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위기와 관련하여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위기를 받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또 긴장하고 있고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한 스트레스죠. 문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 상담자는 내담자, 당사자가 과거에도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위기에 자주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만큼 더 약한 것입니다. 강하기보다는 위기 앞에 자꾸 위기를 만나면 점점 심리적으로 약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되고 강건한 사람은 자원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심각한 위기를 자주 만나면 더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위기 당사자에게 자살이나 타살의 위험성은 없는가 늘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되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위기의식으로 인해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감이 없고 또 자살 위험도 있고 또 상당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 함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가 함께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가운데 상을 당했다 누가 돌아가셨다 했을 때 당분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위기 당사자가 현재 절망적으로 보이는가, 희망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방황하고 있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절망적으로 있는가. 절망적인 것은 위험한 거죠. 자살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전혀 앞길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대단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담자가 잘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절망적일수록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 힘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위기를 만난 사람의 주위에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자원들, 사람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분야는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또 어떤 분야는 반대로 더 잘 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골고루 위기를 잘 파악해서 지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계층적으로 잘 돕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표 설정과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했습니다. 목표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 설정,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인데, 위기 상담의 목표 설정은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것들이 주된 관심사이다. 위기가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긴 목표 설정은 어렵습니다. 빨리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단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또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내담자에게 활용 가능한 자원,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한다. 나중에 잘하겠다, 나중에 무엇을 사용하겠다, 잘 저축하고 비축해 주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중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담자는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위기 상황에서 행동을 위한 지침,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잘 제시도 하고 명령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기 상담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위기 상담자가 이제 당사자에게 집중해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이 그동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당장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떤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야,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돕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상담자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획을 실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있음을 주지시켜 준다.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 상담자가 위기 당사자를 만나서 현실적인 희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돕고 지지하고 또 종교적인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앙이 있다면 종교적인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원이 뭘까요? 그것은 곧 종교적인 자원은 그야말로 기도, 하나님 말씀, 교회 공동체, 교회 아는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 자원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도우면 훨씬 더 큰 희망을 또 도울 수 있는 자원도 많아지겠죠. 네 번째로 작은 것이라도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감정이 같이 변화된다. 우리 작은 것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작은 것이 바뀔 때, 절망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찾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감정이 바뀌고 기쁨이 찾아오고 절망에서
웃음과 즐거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거죠. 작은 변화가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 상황에서 위기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영적, 관계적, 물질적 자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준다. 지금 위기를 만난 내담자는 자기 안에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렇죠? 위기 때문에, 긴급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과 외면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자원이 이런 것이 있고 주변의 친구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물질적 자원도 가만히 보니까 뭐 돈도 있고 저축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도 모르는 거죠. 활용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전혀 모르는 거죠. 위기를 만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변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음을 주시킨다. 이런 어려움, 이번 기회가 내 성격도 바꾸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가 되고 단합이 되고 또 내 직장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또 행복이 오고 안정이 오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행복한 기회가 되고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얼마든지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가 주는 대단한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희망의 발견, 기타 자원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자신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미래가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인간은 해석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의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하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면서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태양이 뜰 거야,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희망으로 미래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우리 요업처럼 지금은 절망이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야. 이렇게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희망의 목회 상담자, 희망의 위기 상담자,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어떤 목록표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핵심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목록화,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목록화하면 문제를 크게 보면 굉장히 커지지만 문제를 핵심적인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목록을 해버리면 목록해 우리가 시간표를 짜고 행동 계획을 세우면 딱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큰 문제를 두면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태산처럼 보이는 문제도 아주 단순하게 목록화해 버리면 간단하게 통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거죠. 대안적인 방안들을 작성하여 명세서를 만들어. 대안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명세서를 만들면 훨씬 더 이제 좀 더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런 계획 안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가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델을 선택, 실천하라.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택해서 선택하고 실천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방안을 실천해 보고 난 후 결과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 그런 것이죠. 네.
한번 해보고 좋았다 나빴다 이번 결정한 일들은 참 효과가 있었다 아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바꾸자 그렇게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후관리, 여섯 번째로 사후관리와 성장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워드 클라인벨 박사가 제시하는 위기 대처에 대한 행동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까지 실행한 일들을 설명하게 하고 작은 일이라도 성공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기 가운데 아직도 처리해야 할 부분을 위해서 또 다른 목표를 발전시켜 나간다. 세 번째는 일단 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면 적응할 수 있는 근육의 힘, 심리적인 근육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네 번째로 위기를 경험한 내담자가 위기당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의 일원이 되도록 하라.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위기가 내담자가 위기를 신앙 안에서 소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의미를 낳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인적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과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라. 왜 힘이 없고 약하고 어려울 때 운동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면 심리적으로 또 삶의 영역에 있어서 대단히 강해지고 또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하면 훨씬 더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14번째 주간의 첫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